그래서 나는 어떤 격투기를 하나를 배워야 된다면 킥복싱이나 무에타이를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절대로 싸우면 안 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냥 킥복싱 아니면 무에타이가 가성비가 좋지 않나. 친한 지인이 과거에 학폭 가해자였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 과거에 학폭 가해자였다는 지인이 그 일을 반성했다고 가정하면요. 이거는 저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로 과거에 일진이었던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연예인들이나 뭐 유튜버들 보면요, 일진 출신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약간 나는 그런 거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지금 나이 나 처먹고 막 악플 달면서 막 이렇게 막 누구 조리돌림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학폭 가해자들을 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잖아. 그 사람들도 어린 시절에 학폭 가해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학폭 결국에는 그러니까 학폭을 했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어릴 때 진짜 남성 호르몬 진짜 폭발하는 시기, 그리고 그때 힘이 있었던 애들이라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걸 잘 알아듣으셔요. 분명히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뭐 가정교육을 못 받았거나 제대로 된 선생을 못 만났거나 하면은 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주의입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지. 사람이 타고난 성정이라는 게 있어요. 성정. 이게 사람을 괴롭혀도 정도라는 게 있어. 정말 사람을 죽을 정도로 괴롭히는 애들이 있고요. 정말 그래도 괴롭히더라도 어느 정도 그냥 으스대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도 제가 진짜 막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면은 학폭을 안 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도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그런 권력이 있고 나를 위해서 빵을 사다 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나도 안 했을 거라고 장담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이제 정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악마같이 아무리 어렸을 때라고 해도 그냥 까놓고 말해서 저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바보 형들이라든지 특수반이라든지 막 이런 친구들 꼭 한두 명 있었잖아요. 저도 막 초등학교 이럴 때 솔직히 말해서 놀려본 적 있습니다. 놀려본 적 있고 어릴 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랬다고 해서 뭐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걔네들을 때리거나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약간 이런 정도의 선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초등학교 이후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배워가지고 그러지 않았지만 어릴 때는 그런 걸 잘 모른단 말이야. 그냥 남들이 다 같이 막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이제 뭐 바보형 놀리니까 같이 놀리는 거란 말이야. 그냥 선악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어릴 때는 뭐가 그릇된 건지도 잘 모르고 약간 이럴 때기 때문에 또 잘 휩쓸리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럴 수는 저는 솔직히 있다고 보는데, 이제 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이. 이가 대체 어느 정도까지 악마 짓을 해봤나. 정말 남들이 들으면 제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진짜 막 누구 막 자살 정도로까지 막 진짜 막 사람의 인생을 정말 뭐 그런 식으로 갔으면은 저도 이제 친구로서는 두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뭐 일진 출신 다른 학교 애들이랑 막 패싸움도 하러 다니고 막 약간 그런 일진 출신이면은 저는 뭐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저는 진짜 솔직하게. 그러니까 어릴 적에 애자라는 말을 안 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 또래 중에? 요즘 애들은 애자라는 말을 쓰나 안 쓰나 모르겠네. 옛날에는 그 애자라는 말이 그냥 놀림의 디폴트였어요. 야, 이 애자 야, 막 이랬단 말이야. 그게 뭐 얼마나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뭐 나이 다 처먹고 나서 그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가치관에서 얘의 과거를 들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래 철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학폭이면은 저는 친구가 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와, 이건 좀 야, 이건 좀 하는 그런 정도면은 저도 이제 거리를 두겠죠.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학폭 가해자들이 나중에 그 학폭이 터지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나락을 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학교 다닐 때 그 아이를 책임져야 했던 어른들은 대체 언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지 나는 모르겠어. 왜 아무도 그들을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난 솔직히 말해서 그것만 좀 강화를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 학폭 그거를 훨씬 더 단속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거 학폭 피해자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선생님한테 분명히 그거를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학교 선생님이 그거를 짬 처리를 했다,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 학폭 가해자랑 피해자를 불렀고 너네 화해해 미안하다고 이랄로 해가지고 같이 끝냈다. 나는 그 선생도 평생 연금도 못 받게 그냥 다 해버려야 되고 그냥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왜 대체 그 미성숙한 아이들을 가르쳤던 어른들 중에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는 거야. 어른들도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선생들은 자기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고 그러지 않으니까 학폭이 일어나면 쉬쉬하고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비밀로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장학사들 출동하면 지들 되니까 어떻게든 무마를 시키려고만 하잖아. 그거 터지는 순간 담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장부터 해가지고 다 나락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선생들이 진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어떻게든 학폭을 없애려고 하지. 지금 거의 눈 가리고 앙황이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 선생들 중에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일을 안 키우려고 하시는 그런 게 있음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최대한 일을 축소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학폭 피해자가 그 상담을 하면 어쩌냐는 거지. 그 선생님들은 최대한 그거를 축소시켜야 돼. 축소.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를 얘기하면 어떡해. 사람들은 최대한 없던 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경찰에 신고하는 게 무조건 낫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학폭 영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항상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거든요. 선생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군대에서도 항상 간부들이 자기한테 말하라고 그래요. 중대장들이 불러가지고 막 상담하면서 행보관한테 말하면 모든 거를 다 처리해주겠다는데 행보관도 어떤 군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최대한 축소를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야 자기들 진급에 그 페널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같은 부대 내에 그런데 상담하면 안 돼요. 됩니다. 간부가 병사들의 편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병사들의 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든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행보관한테 말하면 군생활 꼬이는 지름길이고 군생활이 힘들 때는 무조건 헌병대나 막 이런 데다 신고를 하고 기자한테 제보를 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 일을 키우면 키울수록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 제보를 해야 돼요. 그 일을 최대한 키울수록 이득이 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아주 제대로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할 겁니다. 경찰서로 신고가 답이죠. 경찰서로 무조건 신고하셔야 되고. 킥복싱장 가서 맞으신 썰 들려주세요. 이거 뭐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었지?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지? 맞은 썰은 아니라 예전에 친구가 킥복싱 다닐 때 그냥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때 저는 킥복싱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했었는데 한번 따라가 봤다가 그 관장님한테 로우킥을 한 대 맞아봤어. 그러니까 로우킥을 그 원래 속도로 맞은 것도 아니야. 원래 속도로 맞은 것도 아닌데 진짜 천천히 돼서 거의 갖다 대듯이 여기를 맞았는데 나는 내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어. 진짜로 막 그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야 진짜로. 그래서 나는 어떤 격투기를 하나를 배워야 된다면 킥복싱이나 무에타이를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호전적이고 이런 새끼가 아무리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로우킥 한 대만 때리면은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 거야. 그거 절대로 못 버텨. 진짜로 로우킥은 죽습니다. 사람 그거 바로 깽깽이 뛰면서 막 와 진짜 난리 납니다 진짜. 아니 이거 엄살 아니야. 이거 절대 못 참아. 맞아본 사람은 알더라. 그쵸, 맞아본 사람만 알아요. 시비 걸리면 레슬링 배워서 서브미션 걸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길바닥에서 서브미션 거는 게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야. 이거는 제가 그냥 밥의 뇌피셜입니다. 격투기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의 뇌피셜인데 그러니까 보통 길거리 싸움은 1대1로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복싱이나 킥복싱 같은 거는 이렇게 백스텝 하면서 여러 명은 한 대씩 쳐가지고 끝낼 수가 있는데 이제 서브미션 거는 사람들은 잘못하다가 내가 누워서 할 때 일행이 밟으면 어떡해 그거? 그 사람의 일행이 나를 밟으면 어떡해? 그리고 이게 자기들도 너무 리스크해요. 제가 그 로우킥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얼굴은 때리면은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 잘못하다 그리고 큰일 나요. 근데 이제 로우킥 한 대로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게 가성비가 좋잖아. 끼케야 근육 파열인데. 근데 이제 서브미션 뭐 레슬링을 하다가 잘못 땅에 꼬라박으면은 아스팔트에 이제 유도나 레슬링이 그래서 그냥 거의 한 선수급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 위험한 거야. 시전하는 사람이 더 위험해. 잘못하다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맞잖아. 내가 강도 조절을 하려면은 초고수 정도가 돼야 돼. 내가 이 사람을 진짜 갖고 놀려면은 초고수 거의 아마추어 선수 수준이 됐을 때나 이렇게 그 사람을 갖고 놀면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낙법을 안 배운 사람한테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제압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거의 일반인 수준에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싸움을 어느 정도 잘할 수준 정도로 배우면은 그게 안 되거든. 그러면은 이제 잘못 써먹다가 특히 술 취해서 싸움을 하면은 힘 조절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진짜 인생 끝장납니다. 그런 거 배워가지고 잘못 써먹었다가. 근데 로우킥은 그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지. 물론 절대로 싸우면 안 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래서 저는 제 뇌피셜로는 그냥 킥복싱 아니면 무에타이가 가성비가 좋지 않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선님, 언제나 영상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선님이 생각하시는 한국인들의 장점을 듣고 싶습니다. 리선님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스스로의 문제점을 알고 개선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기존의 장점을 더 살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으며 이걸 어떻게 유지하거나 살려야 할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장점이자 단점인 것을 이야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의 장점이자 단점은 전형적인 그게 있죠. 한국인들은 일단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남들이랑 이제 비교하는 문화 때문에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 것도 맞는데, 결국에는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 남들과의 비교 의식이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빨리 발전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정말 고만고만한 내 주변 사람들하고만 비교를 했어가지고 이게 정말 동기부여가 됐어. 옛날에는 이 세상에 오마카세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옛날에는 시그니엘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막 10만원짜리 뭐 망고 빙수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그래서 내 주변에 옆집 사는 사람들이 집을 샀대. 집을 샀어도 고만고만한 집을 산단 말이야. 내가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만한 집을 사. 그래서 그걸로 동기부여 돼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하는 건데,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을 해버려가지고 내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불행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국인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나라가 이 정도까지 진짜 너무 빠르게 발전을 했지만, 이제는 반작용이 오고 있다. 반작용이 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까지도 불행해지고 있다는 게 이제 큰 문제죠. 옛날에는 시그니엘이 없었지라고 하시는데 시그니엘이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거라는 거죠. 이제 옛날에 이제 타워팰리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타워팰리스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막 눈으로 보지를 못했잖아. 그냥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들은 치킨 시켜 먹을 때 가격도 안 보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요즘에는 너무 그게 유튜브에서 시그니엘 사는 사람들이 막 그런 거 다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거 보면 이제 박탈감이 올 수밖에 없지.